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에 어떤 구슬들을 넣을 건데 그 구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고 그릇의 안쪽부터 전체 부피의 8분의 7만큼 차 있대. 8분의 7만큼 차 있다라는 거는 반대로 8분의 1만큼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걸 계산해야겠죠. 우리가 남아있는 데에다 구슬을 넣어야 되니까. 그럼 8분의 1 곱하기 72파 해주면은 9파이만큼의 부피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각각의 구슬을 몇 개씩 집어넣을 거냐? 그거는 출제자가 XYZ 문자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각각을 더해서 구슬의 총개수가 되겠는데 모두 부피가 각각 하나의 부피가 3분의 4파이라고 했으므로 3분의 4파이 부피 곱하기 각각의 개수 그것은 9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양변에 4분의 3파이 곱해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것은 9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27이 되시겠다. 얘가 약 6.x의 숫자를 가지니까 자, 정수에 의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일단 6 이하까지 오는 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니? 자, 부등식을 일단 발문 그대로 작성했고요. 우리가 이 부등호에 등호 붙은 거를 이따가 또 h로 배워보겠지만 풀이법은 일단 의미 아닌 정수가 좀 맞춰줘야 된다. 요거를 강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마지막까지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이 문제 이제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얘가 뭐라 했냐면은 적어도 한 개의 구슬을 넣는다 했죠. 적어도 한 개의 구슬을 넣는다의 반대말이 뭐지? 구슬을 안 넣는다. 그렇지. 항상 이제 적어도라는 문장은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 부등식을 갖다가 뭘로 바꿀 수 있겠냐?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를 이따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야.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바꿔주시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라는 문자를 앞에 옆에 두고 얘를 방정식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h의 기본 원형 문제라서 3h6 버튼을 바로 누르셔도 괜찮긴 해. 근데 3h6부터 3h5, 3h4 이렇게 내려가겠지.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두 더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6이라고 두시면은 전체 케이스는 4h6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뭐만 뺄 거냐면은 w가 6인 경우에는 얘가 몇이 되죠? 몇이 될까? 0이 되겠지. 그거를 제외를 해야겠죠. 적어도 한 개 구슬 넣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거 하나 빼주면은 여기서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중복조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를 먼저 보고 가시면 돼요. 이따 개념부터 다시 해줄 테니까 먼저 이렇게 160, 46번 확인하시고. 자, 이름 뭐였지? 김유석? 오케이. 유석이 교재 가져왔어? 네. 자,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숙제 내줬던 147번 원순열부터 한번 또 점검을 해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저번 주에 수업 끝나고 1회차 끝나고 질문들이 꽤 많이 왔었는데 일단 질문을 보면은 이 학생이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배웠을 때 당연히 나왔어야 될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원순열에서 일단 한 가지 강조를 좀 하자면요. 원순열의 발문을 일단 확인을 했을 거야.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 이거를 다시 원순열, 회전순열 뜻으로 정의를 내려줬었지.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얘 눈에 보이는 이 자리가 아니라 관계에 좀 집중하시랬어요. 그 색깔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디스코 팡팡 탔다고 생각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걸 좀 유지를 해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과 색깔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색깔을 먼저 봅시다. 또 이제 하나 알려줬던 게 팔레트 위에 색깔이 몇 가지 올라가 있냐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했어요. 5가지 물감을 줄 건데 그 뒤에 읽어보니까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좀 케이스 분리가 들어가셔야겠죠. 자, 5가지 색을 물론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 줄여서 4가지 색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그럼 하나만 더 줄여보자. 3가지 색으로 색칠한 거 어떨까?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가운데 하나 색칠한 거 그럼 물감 2개 남았겠죠. 2개 중에 하나를 마주보게 색칠하고 남은 하나를 마주보게 색칠하면은 이것도 가능한 경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나눠보면은 내가 물감을 3가지를 사용할 거냐, 4가지를 사용할 거냐, 5가지를 사용할 거냐 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볼 괜찮아? 항상 원순열이나 이런 기본적인 풀이법 말고 고난도에서는 내가 이 셈을 할 때 누락과 중복이 없어야 되니까 이거 푸는 게 문제풀이의 50%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고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케이스 분류를 해봤을 때 가장 쉬운 세 가지 색깔부터 갑니다. 여기 팔레트에 물감이 원래 5개가 있었지. 그럼 고르자 먼저. 5개 중에 몇 개를 고를까? 3개를 골라야겠죠. OC상으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물감 3개 골라놨으니까 이 3가지 물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가운데 영역을 먼저 칠합시다. 가운데 영역을 칠하자. 이거는 항상 여기 가운데 빵꾸가 뚫려 있으면 얘 먼저 칠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가운데 칠한다고 해서 원순열이 해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를 칠한다 해도 이게 돌리면은 다트판의 중심점이 여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원순열은 아직 해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야. 자, 그럼 이제 물감이 2가지가 남았겠고 2가지 중 2가지를 다 쓸 건데 원순열을 그냥 생각하기 전에 색칠을 먼저 해보시면요. 자, 여기에 뭔가 한 가지 색칠을 해서 이제 하면은 반대쪽에 같은 색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색을 칠하면은 같은 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하자는 거야. 돌리는 자리 말고 관계에 집중하면은 2가지 남은 물감을 서로 마주보게 색칠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말고 이제 색을 붙여버리면 이웃하게 되니까 문제에 모순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3가지 물감 중에 2가지가 남았다 쳤을 때 얘를 통해서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1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건 물감을 3가지 사용할 때 10 곱하기 3이 30가지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얘가 제일 쉬웠다라는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계속 올라가서 5개의 물감 중에서 이제 4개를 고르는 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4가지 물감을 뽑고 나서 시작은 똑같아. 가운데를 칠하셔야 되니까 4가지 물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운데를 칠합니다. 자, 가운데를 칠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배치를 할까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일단 물감이 이제 몇 개 나왔지? 3개 나왔죠. 이 물감 3개를 한 바퀴 돌린다고 생각해봐. 자리가 4개고 물감이 3개니까 두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 칠해지겠지. 근데 그 두 영역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마주보는 게 한 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걸 고르자. 내가 지금 물감을 이제 3가지를 들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마주보고 색칠하는 거를 고르자라는 거야. 마주보는 색을 칠합니다. 여기가 괜찮아? 자, 이 다음이 좀 어렵다. 자, 여기에 마주보는 색을 칠한 다음에 여기에 노란색 그리고 여기에 뭐 다른 색을 칠한다고 해보자. 이제 관계에 또 집중해봐.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란색과 흰색의 위치를 바꿔봐. 이 고정된 그림에서 바꾼다고 한들 이게 회전하는 상황에서 이 관계가 바뀐 걸까 안 바뀐 걸까? 안 바뀐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색을 색칠해서 마주보게 칠했으면은 다른 2가지 색깔은 마주보고 있다는 관계가 바뀌지 않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원래는 선생님 때는 뒤집는 것까지 허용하는 순열이면은 이거를 다른 걸로 허용하겠지만은 지금 뒤집는 순열은 없고 회전하는 순열만 있으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 가지로 취급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뒤에서 한 가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물감 5개를 다 쓰겠다라는 거니까 OCO 일단 의미상 좀 살려서 써주고 시작은 똑같습니다. 5개의 물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운데를 또 칠하시겠죠. 여기 뒤에 이제 물감이 4가지가 나왔는데 영역도 4개네. 그냥 무슨 순열 돌려버리면 되겠어? 원순열 돌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개가 전부 다 다른 색으로 칠해서 들어가는데 원순열을 생각해서 3팩을 걸어주시면 끝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원순열 해제를 기록을 해주시면은 알맞은 숫자가 되겠죠. 이제 이들을 모두 더해 주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는 일단 솔루션이 케이스 분류로 가져가시고 덧셈에서 계산하는 것 최대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질문 혹시? 괜찮아?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케이스를 왜 이렇게 나누냐야. 그래서 내가 이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 풀이의 핵심을 가릅니다. 교재 가져왔어? 없지. 근데 그럴 줄 알고 한 번 더 뽑아놨죠. 잠깐만. 이게 뭐였죠? 안 주네? 일단 여기 스텝 3 해설해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확인해. 자, 계속합니다. 147번 해결. 자, 다음 넘어가자. 148번 갑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대표 유형이죠. 최단거리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림을 보니까 유실되어 있는 도로, 없어진 도로가 꽤 많은 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보다는 직접 세는 게 확실하다고 배웠고 A부터 B까지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포인트를 먼저 찍겠습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길목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이름을 하나 붙여보는 거야. 여기에 C라고 이름을 붙이고 포인트에, 여기에 D라고 포인트에 이름을 붙여보자. 자, 그래서 A에서 C를 밟고 D를 밟고 B까지 가야 된다는 건 일단 괜찮지.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A에서 C를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 이 경로상에 수직선을 한번 그어보랬죠. 그래서 수직을 그어보면은 그 선상에 위치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를 E, 여기를 F라 했을 때 A에서 C까지 가는 것만 생각하면 일단 E 또는 F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 그럼 이제 E 또는 F를 밟고 C로 왔다고 치면은 직진은 한 가지고,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따로 계산이 가능한데, 자,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에 X표를 좀 쳐놓을게요. 여기 모서리 보면 유실되어 있고요. 여기도 모서리 보면 잘 봐야 돼. 이거 유실되어 있어. 여기가 없습니다. 그림이 아주 작게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도 X를 쳐놓고 여기에 X1, 여기에 X2라고 이름 붙일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에서 마지막으로 B까지 갈 때 여기를 반드시 밟아야 되니까 G라고 해서, 일단 선생님 이거 풀 때 뭘 먼저 작성하랬지? 계산하기 전에? 알파벳으로? 경로를 작성하랬죠. 경로를 먼저 작성하자. 자, 일단 가능한 경로 첫 번째는 A에서 E를 받는 것과 케이스 나눠서 A에서 F를 받는 걸로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E를 밟았으면 그 다음에는 C까지 또 가셔야겠고, 그 다음 이제 또 D까지 와서 D에서 G를 왔다가 마지막에 B로 골인 하시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는 똑같죠. C까지 가셨다가 D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G를 갔다가 또 B까지 가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큰 갈래로 일단 셈 괜찮아? 누락 없이 경로를 좀 작성했으니까 계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A에서 E 가는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A에서 E 가는 거는 오직 직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 곱하기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1 곱하기. 자, 이어서 갑니다. E에서 C로 한번 가보자. 자, E에서 C로 가는데 이 직사각형 모양을 보면 유실되어 있는 도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화살표 오른쪽 3개, 위쪽 2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왔어? 계속 갈게. 자, C에서 D 가는 거는 직진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한 가지다. 이렇게 곱하기 1 기록을 해두시고, 자, 이제 D에서 G를 한번 가볼게요. D에서 G를 가면요. 일단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할 거면은 세지 말고 이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여기를 계산 먼저 했다가 여기서 몇 개를 빼주면 되죠? 안 되는 거. 오직 몇 개? 한 개. 끝에 밟는 거. 여기 X2 밟아서 가는 거는 요 길이 원래 없었잖아. 그래서 D에서 X2 밟았다가 G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한 경로니까 여기에서 1을 빼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자, 계속 가서 이제 G에서 B 가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직진밖에 없으니까 곱하기에 써서 계산식 마무리해주면은 첫 번째 경로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경로 괜찮죠? 자, 두 번째 경로 들어갑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자, 이번에는 A에서 F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또 마찬가지 직사각형의 모양을 보시면은 오른쪽에다 위쪽 2번이니까 3팩 2팩으로 간단히 계산 쳐줍니다. 자, 세 가지가 먼저 나오셨겠고, 이어서 F에서 C 가보자. F에서 C를 가려고 하는데 직사각형 모양을 살려서 보면은 오른쪽 2번에 위쪽 3번이니까 일단 얘는 괄호 열고 5팩 나누기 3팩 2팩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안 된 게 몇 가지죠? 모습이 한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기 X1을 받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경로였기 때문에 얘를 하나 빼주고 괄호 안에서 하나 빼주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C에서 D 가는 거 계속 갑니다. 아까랑 똑같이 한 가지가 되겠고, D에서 G 가는 것도 다르지 않겠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다. 4팩 나누기 2팩 2팩 빼기 1 가져오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곱하기 1까지 들어가 주시면 두 번째 케이스도 계산이 끝납니다. 이제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계산을 생략하고 일단 이렇게 좀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질문 없을 테니까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갑시다. 149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얘는 별표 하나 올리자. 조건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와서 별표 하나 올려주고 좌회전을 2회에 동그라미를 쳐주자. 자, 핵심 조건은 좌회전을 2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다. 자, 준비됐으면 좌회전을 먼저 한번 마련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경로를 보지 말고 내가 좌회전만 2회를 만드시면 되는 건데, 출발은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갑니다.
다행히 끊겨있는 도로는 없고 이 과정에서 좌회전을 먼저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했을 때 일단 우리 몇 가지 경로를 좀 나눌 수 있냐? 위로 시작하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경우 두 가지 나누는 건 괜찮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두 가지를 나눠보자. 첫 번째, 위로 시작하는 경우. 두 번째,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좌회전을 두 번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 좌회전 바로 가볼게. 자,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일단 오셔야겠지. 여기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게. 또 오른쪽으로 왔다가 위로 가면 이거 좌회전 맞지? 위에 화살표 하나 둘게. 여기에 좌회전이라고 써주세요. 여기 좌회전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또 가야 돼. 이건 우회전이니까 일단 생략하고, 이렇게 가다가 위로 가면 얘도 또 좌회전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좌회전을 두 번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좌회전 두 번은 만족이 됐지.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일부러 써뒀냐면은 이것들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어차피 계산을 할 거니까 좌회전이 두 번 나오게끔 화살표를 적당히 몇 개를 배치를 해둔 거야. 이거 상황 괜찮아? 그럼 이제 남은 화살표가 몇 개가 있냐? 다시 세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5개가 있었고 위로 가는 거는 4개가 있었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좌회전 만들면서 내가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몇 개 썼죠? 3개 썼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몇 개 썼지? 2개 썼지. 자, 그럼 이제 이들을 각각의 요 자리에 그냥 배치하면 돼. 여기 차단벽 지울게. 이렇게 다 갈라버려서, 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요 위쪽 화살표를 지금 3개를 사용하셨으니까 위쪽 화살표 하나가 여기서 놀고 있을 거야. 그럼 그 하나를 이 세 공간 중에 한 공간에 그냥 선택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H1 들어갑니다. 3H1 괜찮아? 여기 위에다 그냥 위쪽 화살표 하나 단대 써두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미 내가 2개를 썼는데 그럼 몇 개를 더 써야 되냐? 2개를 더 썼으니까 3개를 더 써야겠죠? 그럼 이 남은 3개를 이 공간과 이 공간과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에도 마지막에 배치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이쯤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는 그냥 점선을 좀 표기를 해둘게요.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서로 다른 세 공간인데 그 세 공간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가져갈 수 있다. 3H3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자, H는 이따 또 개념 할 거니까 개념으로 돌아가서 또 복습하시고, 그래서 둘이 동시에 가는 거니까 그냥 곱해 주시면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라고 일단 스텝 2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잘 못 풀었을 거야.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거면 이것들을 전부 다 배열하는 거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 가지수가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그리는 게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좀 풀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좌회전을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위쪽 화살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우회전 들어갑니다. 여기에 좌회전 한번 써주고, 또 여기서 위로 가면서 좌회전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좌회전이 2번이 완성이 됐어. 그러니까 괜찮아? 남는 화살표도 배치를 해보자. 잠깐만 공간을 좀 나눠주고. 자, 이제 오른쪽 화살표 먼저 봅니다. 이 오른쪽 화살표는 지금 내가 2개를 썼는데 몇 개를 더 써야 되냐면 3개 화살표를 더 놔둬야 됩니다. 그럼 이쪽과 이쪽과 이쪽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공간 중에서 3개 화살표를 선택해서 3H3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자, 이제 위쪽 화살표. 여기 위쪽 화살표 2개를 썼으니까 나는 몇 개를 더 써야 되냐? 2개를 더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여기 아니면 여기에 배치해야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질문. 여기에 오면 될까 안 될까? 끝에? 오면 안 되겠죠. 그럼 좌회전이 2번이 아니라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2번만 해야 되니까 이번엔 2가지 공간 중에서 2번을 선택하여 2H2로 중복조합으로 풀이를 끝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줄 알았던 중복조합 고난도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중복조합 개념 배워서 복습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150번 풀어오라 했네요. 체크했었나? 아니었어? 자, 넘어갈게 그러면. 151번에서 체크했었나? 아니었어? 넘어갈게. 152번 풀어야겠죠. 자, 원순열 고난도 들어갑니다. 자, 어느 애견 카페에서 사람 3명과 강아지 5마리를 총 8존재가 있는데 원형으로 둘러앉히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조건 읽어보면 원순열 문제만 알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어도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앉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읽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는 적어도 표현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직접 2에서 셀 거냐 아니면은 여사건으로 뺄 거냐라는 고민을 잠깐만 해보자. 세는 게 유리할까 빼는 게 유리할까? 세는 게 유리하겠죠. 세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빼는 거 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원탁을 준비를 해서 사람을 먼저 동그라미를 3개를 배치를 시켜. 자, 그래서 여기에 사람 A, B, C를 배치를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세 가지 공간은 모두 다른 공간이 돼서 여기를 비워놓는 케이스, 여기를 비워놓는 케이스, 여기를 비워놓는 케이스 이런 걸 다 세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여사건 풀이가 조금 더 손해니까 직접 세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사람 먼저 돌리자라는 의미에서 사람 먼저 3-1팩 돌려줍니다. 자, 사람 먼저 돌려서 안 치면서 원수절이 이미 해제가 되셨겠죠. 자, 선생님 원수절을 해제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공간이 전부 다 다른 공간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간에 강아지를 적어도 한 마리 이상씩 안 칠 건데 총 5마리가 있었으니까 이거 숫자를 좀 적당히 나눠볼게요. 하나, 셋 가능하겠고 또 다른 케이스로 둘, 하나 가능하겠죠. 일단 이 분할만 생각하면 이거 두 가지 말고 더 있어 없어? 분할만 생각하면 이거 없겠지. 자, 근데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다. 분할. 요거 좀 강조합시다. 이거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조합 마지막에 나오는 고급 개념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이 안 돼 있어. 그 이유는 몇 번 언급했는데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돼서 공부를 안 했었던 거지. 자, 분할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 강아지가 5마리가 있는데 5마리를 세조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게 분할이야. 조 나누기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들어가자. 5마리를 한 개, 3개로 나누는 거 한번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작성해 볼게. 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일단 하나를 가져와야 되니까 5C1로 시작을 합니다. 괜찮아? 그럼 이제 4개 남았지. 4개 중에 하나를 더 골라야겠지. 4C1 나눠줍니다. 자, 그럼 남은 3개가 이제 자동적으로 마지막 조가 되겠으니까 3C3 곱해줍니다.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분할이라는 개념은 이 조를 나눠놓은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나눠놓고 장미반, 해바라기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붙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분할은 조가 똑같은 게 2조가 있으니까 분모에다가 2팩을 나눠주면 분할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강아지 분할 괜찮아? 그럼 강아지가 이제 분할이 됐으니 이 조와 이 조와 이 조가 준비가 됐으니 이거를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세 공간은 같은 공간이 됐다, 다른 공간이다? 다른 공간이 됐죠, 이미. 원수절이 해제가 됐으니까. 자, 따라서 뒤에다가 3팩을 걸어줍니다. 이 3팩의 의미는 강아지 세 조를 직순열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강아지 조 돌리는 거 괜찮죠? 3팩 돌려줬으니까 그 안에서 좀 생각을 합시다. 요 1개짜리들은 주머니 안에서 자리를 바꿀 일이 없는데 여기엔 실자리 강아지가 3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저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겠죠. 따라서 3팩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걸어주면 됩니다.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얘를 작성을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강아지 5마리를 2마리, 1마리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자, 시작은 마찬가지로 5마리 중에서 2마리를 골라서 한 조를 묶어 놓겠지. 주머니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3개가 남았는데 2개를 또 묶을 건데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마지막 조가 되니까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분할해놓고 개수가 똑같은 조가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서 분할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주머니 3개를 만들었어요. 괜찮나요? 그럼 주머니를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얘를 배열하는 것까지 써주면은 일단 얘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강아지 3조를 직순으로 배열하는 거 3팩 걸어주고 여기 안에서 강아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뒤에서 2팩을 2번 더 곱해 주시면은 풀이가 끝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를 더한다 곱한다? 케이스 분류니까 더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케이스를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자, 처음부터 좀 다시 보시고 처음에 볼 때 샌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이거를 여사건으로 풀겠다고 엉뚱한 마음을 먹으시면 시간적으로 매우 큰 손해가 납니다. 풀이를 가져갈 때 한번 관점 보시고요. 자, 계산 생략하고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53번 넘어갈게요. H 배운 다음에 풀자. 얘가 아마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문제들 쭉 봤을 때 154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55번 얘네 두 개가 좀 대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원순열 최고난도 154번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154번 넘어옵니다. 근데 얘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저번 주에 풀었던 영문고 18번보다는 쉬워요. 그만큼 여러분 학교 시험지가 좀 어렵다는 얘기고. 자, 이 문제를 일단 처음에 풀어보니까 그냥 풀다가 좀 짜증났던 점이 있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게 여학생 이름이 승희와 시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불러봤을 때 좀 헷갈렸거든 나는. 승희와 시윤이가 남학생도 있을 수 있는 이름이잖아. 자, 그래서 한글 이름이 좀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얘네들에다 보이랑 거리 나눠져 있으니까 간단히 다시 이름을 붙여보자는 거야. 표기를 할 때 얘를 B1, 여기는 B2, 얘는 G1, G2에서 우리가 조금 더 뇌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이름을 좀 간단히 바꿔주자. 자, 보이 1, 2랑 걸 1, 2 좀 나눠 놓을게요. 자, 그래서 보이 1, 2를 포함한 남학생 4명과 걸 1, 2를 포함한 여학생 4명, 총 8명이서 원탁에 앉을 거고 이 첫 번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대로 앉는다. 얘는 뭐 많이 봤던 상황이니까 가족권을 통해서 그림을 바로 그려볼게요. 가족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남학생 4명 그리고 여학생 4명이 교대로 앉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양을 통해서 그림을 구체화시켜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총 몇 가지 케이스를 그릴 거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일단 하나 그려놨는데 그 다음 나조건 좀 읽어볼게. 여기에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읽어서 똑같이 쓰자. 얘가 B1이고 얘는 누구냐면 G1이야. B1, G1이 이웃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B2고 얘는 G2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웃해야 돼. 근데 이웃해야 된다는 것도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금 쓰는 걸 B1, G1이라고 쓰긴 했지만은 얘네들이 왼쪽 오른쪽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G1, B1 순서로 앉아도 괜찮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G2, B2 순서로 앉아도 괜찮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했을 때 나조건을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이웃하던가 이렇게 이웃한다. 그럼 여기가 뭔가 팀 같은 거잖아. 그치? 이미 조가 됐으니까 여기에 조 이름을 그냥 붙여버려. 나는 얘네들한테 P팀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여긴 P팀이다 하는 거고 여기는 Q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 자, 그럼 우리가 P팀과 Q팀을 이웃해야 되니까 주머니로 묶어야겠다. 이 생각까지는 괜찮아? 그럼 이걸 통해서 케이스 분류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 P팀과 Q팀의 주머니가 그냥 붙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나란히 앉는 거니까. 그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를 묶어놨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옆에 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써주면은 P팀과 Q팀이 연달아 붙어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케이스 바로 나눌게. 그 다음 케이스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P팀과 Q팀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거를 나눠볼 거야. P팀과 Q팀 사이에 사람이 한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이거를 일단 써놓고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자, 그림 하나만 더 그리자. 남자 4명 그리고 여자 4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주머니를 여기에 똑같이 묶어서 시작을 해보겠는데 여기 가운데 한 명을 꼈다는 의미에서 가까운 쪽에 가운데 한 명을 껴두고 이렇게 좀 한 칸 떨어져서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자, 괜찮아? 그럼 그 다음 케이스 하나 더 그려볼게.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은 P팀과 Q팀 사이에 2명이 더 들어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자, 똑같이 도화지 준비하고 이번에는 조금은 특이합니다. 앞에 두 개랑 다른 상황이 될 건데 여기 주머니를 묶고 나서 2칸 떨어뜨려 놓고 여기 주머니를 묶어보자. 일단 아직 계산은 안 들어갈 건데 이 그림상의 차이점만 한번 생각해보자. 앞에 두 가지 케이스는 얘네들끼리 앉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주머니랑 이 주머니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하고 있죠, 서로? 180도로 마주보고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마주보는 유형 기억나? 마주보는 유형 어떻게 설명했지? 사장님, 부사장님 1 곱하기 1로 시작했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마주봤을 때 서로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리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한 게 여기 옆에다가 마주보고 앉는다. 이걸 좀 표현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주머니 배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머니 배치 들어갑니다. 자, 일단 B1, G1으로 이렇게 앉는다 치면은 B1이 동그라미 남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B1, G1 앉아 치면은 여기에 누가 앉아야 되면은 B2, G2가 앉을 수밖에 없어. 괜찮아?
근데 이제 B1 입장 생각해봐. B1이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B1의 왼팔에 3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를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B2G2 앉는 거랑 B1G1 앉는 것도 따로 써볼게. 얘 B1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2명 있고 왼쪽에 1명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는 다른 경험이야? 같은 경험이야? 다른 경험이지.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이거를 걸비 순서로 좀 바꿔볼게. 지금 주머니를 동그라미별로 묶었는데 이렇게도 묶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묶어봐. 별 동그라미 묶어보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G가 앞에 있어야 되니까 G1을 앞에다 배치를 하고 G1, B1 그 다음에 여기는 G2, B2가 되겠지. 자, 이것도 일단 한 명을 정해서 다른 경험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 얘 B1 입장에서 생각해봐. B1 입장에서 오른쪽에 여자 1명 그리고 왼쪽에 2명이 있으니까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경험이 되겠죠.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또 위치를 조끼리 바꾸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는 G2, B2 그리고 이어서 G1, B1. 자, 이제 결론 났습니다. 주머니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웃해서 배치한 게 총 몇 가지가 나왔어? 방금 생각에 총 몇 가지였어? 하나, 둘, 셋, 네 가지였죠. 여기를 지금 이해해야 되거든. 여기가 제일 어려워. 일단 네 가지 생각 괜찮아? 다른 자리를 아직 안 앉혔고 G1, B1, B2, G1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연속해서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 바깥쪽을 보면요. 여자 2명의 자리가 남아있고 그리고 남자 2명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걔네들은 그냥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겠지. 2팩, 2팩. 자, 서술을 할게요. 여기에는 남은 남자 2명 배열. 여기에는 남은 여자 2명 배열이야. 자, 그 뒤에다 한 번에 곱합니다. 이것을 총 4가지 케이스로 셌으니까 곱하기 4를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주머니를 배열하는 방법이 4가지니까. 이해 괜찮아? 좀 어려워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름 부르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GB로 한번 표현해봤고 이 4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서로 다른 경험이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 다른 경험인 걸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설명할 때는 지금 B1을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B1이 체험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B1 입장에서는 전부 다 왼쪽, 오른쪽이 다른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케이스 서로 다른 것을 취급했다라고 받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케이스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P와 Q 사이에 한 명을 놔둬야 되는데 이번에도 주머니를 묶고 시작합니다. 여기 묶어봤을 때 여기 사이에 누가 오냐면 남자가 오겠죠. 그럼 남자 2명 중에 1명 고르고 또 여자 2명 중에 1명 고른다. 이건 일단 나중에 똑같이 할 거니까 앞에 시작은 똑같이 2팩 곱하기 2팩으로 시작을 해보자. 의미가 똑같은 거야. 남은 남자 2명과 남은 여자 2명을 그냥 마지막에 배열하겠다.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세야 되는 거는 이 주머니 안에 B1, B2, G1, G2를 어떻게 배열하는 방법에 따른 거겠죠. 그럼 또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B1, G1을 써주고 그럼 여기 또 여자여야 되잖아. G2, B2를 써주면 되겠다. 근데 얘네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B2, G2 앉고 나서 또 여기는 G1, B1이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다른 경험이다. 일단 두 가지 괜찮아? 자, 추가적으로 갑니다. 주머니의 방향을 좀 바꿔주면서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그럼 이제 누구 입장에서? 걸 입장에서 G1 입장에서 갑니다. G1, B1 앉을 수 있고 여기 또 갑니다. B2, G2 앉을 수 있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자기들끼리 위치 조를 바꿔주면서 여기서 G2, B2가 가능하겠고 여기서는 B1, G1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셀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괜찮나요? 이 4가지가 서로 다른 경험이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딱 보기에도 달라요. 마주보고 있지만 않으면 다른 경험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입장을 선택을 해서 걔가 경험하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사람 수를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전부 다 다른 경험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4가지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4를 곱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세 번째 케이스로 옵니다. 얘는 좀 다르겠죠? 자, 한번 배열 들어갑니다. 여기에 B1부터 마찬가지 배열을 할 건데
자, 보이원 배열하고 여기에 걸원 배열해서 이렇게 해둔 다음에 여기에는 그럼 누가 와야 되냐면은 G2가 와야 되고 다시 B2가 와야 되고 밑에 G2가 와야겠지.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180도 돌려볼 거야. 자, 180도 돌려볼게. 자, 봐봐. 그럼 이 B2가 어디로 가겠어? 이 B2가 돌아가면서 여기로 오겠죠. 여기 B2라고 쓸게. 그리고 이 G2도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 오겠죠. G2 여기에 쓸게.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돌린다. 자, 돌리면서 B1이 여기에 오겠고 또 G1이 여기에 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만 앉았다고 생각해보자. 나머지 말고. B1, G1, B2, G2 순서로 앉았잖아. 그지? B1 입장에서 생각해봐. B1 입장에서 왼팔 쪽으로 G1, B2, G2 순서로 계속 쭈루루 있죠. 그리고 그 위쪽도 봐봐. 이번에는 B1이 여기 있으니까 또 B1 입장 생각해봐. B1 입장에서 B1의 왼팔부터 G1, B2, G2가 있잖아. 순서가 똑같아요? 달라요? B1 입장에서? 똑같죠. 그럼 B1 입장에서 같은 경험이야? 다른 경험이야? 같은 경험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180도 회전하면 결론이 뭐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이거랑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도 주머니를 한 칸씩 옆으로 옮기면서 이번엔 여기에 G1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야. G1, B1. 그럼 여기는 G2가 되겠고 여기는 B2가 되겠지. 자, 이것도 우리는 B1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방금 B1에 왼팔에 3명이 돌아갔는데 이제 B1 입장에서 오른쪽에 G1이 있다는 거는 방금의 경험과는 좀 다른 거죠. 방금 G1은 어디 있었어? B1의 왼팔에 있었지. 근데 이번에는 B1의 오른팔에 G1이 있죠. 다른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케이스가 될 테니까 자, 이번에는 앞에는 똑같고 2팩, 2팩 그 다음에 주머니 배열 방법이 2가지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이 괜찮니? 그래서 이것들 말고는 이제 케이스가 없어요. P팀과 Q팀이 붙어있냐 아니면은 P팀과 Q팀 사이에 한 명이 앉을 거냐 아니면은 P팀과 Q팀 사이에 2명이 앉아서 마주보는 관계가 될 거냐. 그리고 핵심은 그 관계에서 주머니 안을 배열을 하는 일을 했는데 여긴 4가지, 여기도 4가지, 근데 여기는 2가지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앞에서부터 16, 그리고 그 가운데도 16, 그 다음이 8이 될 테니까 총 40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얘는 좀 많이 어렵어요. 문제 위에다가 별을 3개 정도 올려놓고 나중에 꼭 복습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55번도 일단 H를 배운 다음에 다시 넘어올 거고요. 그 옆에 있는 156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 스텝 3에서 거의 대장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 위에다 별표 3개 올리고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는 계산법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건 확인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칸수를 세주면은 원래 최단거리로 가기 위한 칸수는 오른쪽으로 6칸을 가고 위쪽으로 4칸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대로라면 일단 10개의 경로를 지나야 돼. 10칸을 지나야 최단거리가 됐을 텐데 지금 특수한 조건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조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가족과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로는 이동할 수 없다. 여기 밑줄 치자. 아래로만 막아놨습니다. 자, 아래로는 이동할 수 없다를 읽었으면 우리가 옆에서 뭘 써야 되냐? 왼쪽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래로 이동은 불가는 하지만 왼쪽으로 이동은 가능하다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읽어봅니다. A에서 B까지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고 형광펜 치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동한 도로의 총 길이가 12이다. 자, 12에 동그라미 치면 이제 문제 분석이 됩니다. 자, 원래는 총 10개의 칸을 지나가야 최단거리였는데 이게 12개의 칸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 칸을 2개를 늘려보자. 최단거리에서 2칸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원래 경로를 좀 써볼게. 원래는 오른쪽으로 6개, 위로 4개였을 거야. 이렇게 가야 최단거리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B에 도착해야 된다는 상황 바뀌지 않았으니까 둘 중 하나를 생각해 줄 수 있거든. 자, 두 개를 더해줘야 되니까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는 걸 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두 개를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원래 경로에다가. 그럼 10개가 12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이 두 가지는 괜찮아? 근데 이 중에 뭐만 되죠? 아래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뭐만 되겠어? 얘는 안 되니까 얘만 되겠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추가해서 총 12개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딱 괜찮아? 자, 그러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추가해서 여기를 7개로 늘리고 여기도 하나 아래를 다시 왼쪽을 추가를 해주면서 1개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래서 같은 게 7개, 4개, 1개에서 총 12개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시작이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여기서. 자, 어떻게 시작할 것 같냐면은 12팩을 쓴 다음에 7팩, 4팩 나눈 다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할 건데, 자, 그럼 시작할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이걸 그냥 통째로 12팩 나누기 7팩, 4팩을 걸어버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일단 좀 출발점으로 돌아와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바로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겠지.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돼요. 얘가 일단은 7개로 늘어났거든요. 왼쪽, 오른쪽이니까. 근데 이것도 안 될 거야. 오른쪽으로 6번이 아니라 7번 연속해서 갈 수 있나요? 이것도 안 되겠지. 원래 없는 길이니까. 그래서 뭔가 일단 이걸 써본 다음에 여기 안에 지금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다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거 괜찮아? 자, 그래서 일단은 얘가 안 되는 게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아까 형광펜 이 뭐냐면은 다시 지나지 않고 얘가 좀 중요하다 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은 그 위로 가는 거 생각해보자. 위로 갔다가 아래로 다시 내려올 일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로선을 다시 지날 일은 없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는 게 하나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나온 길을 다시 밟게 되는 거죠. 혹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도 지나온 길을 다시 밟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한글로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화살표는 서로 이웃할 수 있다 없다? 이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 화살표가 하나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차단벽의 개념을 좀 이용할 거야. 이웃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차단벽을 씌워줄 수 있다 했고, 자,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그 바로 양옆에 위쪽으로 가는 걸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야 오른쪽 화살표와의 만남을 피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막 떠오른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이 연속해서 나올 수 없어요. 왜? 다시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가져가겠다, 이 생각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 덩어리 묶었다고 보시면 이제 남은 화살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위쪽 화살표 2개를 사용해서 주머니 안에 넣어놨으니까 위쪽 화살표 2개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화살표를 7개를 여전히 가지고 있겠죠. 그럼 한 세트로 이제 세봅시다. 얘가 1개고 얘가 2개고 얘는 7개가 있으니까 이제 총 몇 개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총 10개죠. 일단 그럼 10팩으로 잠깐만 시작을 걸어보자. 10팩으로 시작을 걸 건데 여기를 주머니로 묶었으니까, 자, 10팩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얘랑 얘는 같은 문자니까 2팩 한번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음이 좀 어려워. 원래 얘랑 얘는 다르지. 생긴 게 다르지, 그지? 생긴 게 다른데, 그래서 여기를 1팩, 7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걸 바로 해서 할 거야. 자, 얘네들을 일단 별이라고 좀 다시 잡아줄게. 별이라고 잡고 얘네들은 그냥 주머니로 묶었으니까 동그라미로 잡을게. 자, 말로 해보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얘가 맨 처음에 올 수 있겠어, 없겠어? 자, 다시 A라는 점 확인해봐. A라는 점에서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자, 결론이야. 일단 얘가 맨 처음에 올 수는 없어. 발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그 다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또 끝까지 가보는 거야. 아까 말했는데 7개가 연속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없다 했으니까 얘가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마지막에 있다고 하면요, 오른쪽으로 7번 연속 간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오겠지. 그거 가능해, 불가능해? 그림 보면은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두 가지야. 얘가 이 주머니 덩어리가 이들을 배열할 때 맨 처음에 와서도 안 되고 마지막에 가서도 안 돼. 이거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맨 처음과 끝만 피하면 돼. 그 사이는 괜찮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 화살표를 얘 앞에 하나만 갖다 두면은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야. 오른쪽 화살표를 먼저 하나를 진행을 시키고 나서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 괜찮았어. 두 가지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풀이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를 동그라미로 묶었으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동그라미 취급할 거야.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 그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없어? 이 오른쪽 화살표와 이 주머니 사이에 순서가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 아까 얘기했죠? 오른쪽 화살표가 저 주머니보다 한 개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순서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들을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계산법이 같음을 알려줬으니까 일단은 이 주머니를 8개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여기 앞에다가 8팩을 때려버릴 겁니다. 8개 똑같은 거 취급해서. 자, 근데 이러면은 이수는 당연히 안 되지. 왜? 얘랑 얘는 원래는 다른 모양이었으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 8개 안에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밖에 이제 빼버리고 이 동그라미 8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 동그라미 8개를 배열하는 거는 8팩 나누기 7팩 8가지야. 그죠? 원래는 주머니 하나가 좀 다른 존재였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두 가지 뭐가 안 된댔죠? 얘가 맨 앞에 오는 경우랑 또 맨 뒤에 오는 경우 몇 가지가 안 된다고?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야. 이 오른쪽 화살표 7개랑 이 주머니 총 8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 주머니가 맨 앞에 있는 경우 한 가지랑 맨 끝에 있는 거 한 가지를 빼면은 곱하기 6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얘를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통째로 10팩, 8팩, 2팩을 때려버린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일단 원래는 다른 존재였으니까 8 빼기 1 빼기 1 해서 이렇게 곱셈으로 마무리하겠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 같은 정답이긴 한데 10팩, 2팩, 7팩 아까 얘기했던 거죠. 맨 처음에 그냥 아예 다른 존재로 시작해서 10팩, 8팩, 2팩을 두 번 뺐다고 이해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한 것뿐이니까. 일단은 선생님 설명 따라가시려면은 요 식을 그대로 원형대로 배치해 주는 게 가장 쉬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것도 이제 대장 문제였으니까 충분히 좀 따라오시고요. 복습이 꼭 필요한 문제다. 계산해주면 1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너무 어렵고 앞에 중복조합 개념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른 끝내서 개념 들어갑시다.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57번 문제.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또 갓순열로 풀어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면 다행히 끊겨있는 도로는 없으며 조건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두 지점, P와 Q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좌회전 안 된다 했고요. 우회전 안 된다 했습니다. 말을 좀 바꿔볼까? 좌회전과 우회전이 안 되면 오직 뭐만 가능한 거지? 직진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직진이라고 써놓읍시다. P 지점과 Q 지점에서는 오던 방향 그대로 직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자, 그때 질문은 이렇게 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뭐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출발 A, 도착 B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Q랑 P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 자, A에서 일단 Q까지 한번 가봅시다. Q에서 직진하는 경우는 이렇게 직진하는 경우 첫 번째로 가능하겠지. 여기에다가 1번이라고 좀 표기를 할게. 1번 인, 1번 아웃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Q 지점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얘도 표기를 좀 할게요. 2번 인, 2번 아웃 포인트 찍고 나서 자, 또 갑니다. 이제 P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A에서 P까지 가실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3번 인, 그 다음에 3번 아웃 포인트 찍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A에서 P까지 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4번 인, 4번 아웃 포인트를 찍어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래서 P 지점과 Q 지점에서 직진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 4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4가지를 셀 겁니다. 자, 케이스 분류할 때 1번, 2번, 3번, 4번 포인트를 찍었고 1번과 2번은 Q 포인트를 지나는 얘기고 3번과 4번은 P 포인트를 지나는 얘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또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출제자는 A부터 B까지라고 그랬지 P와 Q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말한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 우리가 P, Q 말고 다른 지점도 당연히 세야 되는 거야. 자, 수직선상에서 경로 자릅니다. 요 대각선상에서 경로 세주면은 P, Q 말고 R도 있고요. 여기 S도 세야 되고 여기 T까지 세야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3가지만 더 더해줍니다. 자, 5번으로 R 포인트 지나는 거, 6번으로 S 포인트 지나는 거, 7번으로 T 포인트 지나는 걸 이렇게 세줄 수 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좀 경로를 보세요. 이 4가지 말고 더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빠짐없이 됐거든요. 이 출발과 도착선상의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찍었다는 거야. R, P, Q, S, T를 모두 다 검문 검색할 테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경로는 없다. 자, 1번부터 합니다. 일단은 A에서 여기 1번 인포인트까지 가자. A에서 1번 인포인트까지는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의미 살려서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이제 1번 인포인트에서 가자. 1번 인포인트에서 직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지. 직진해서 P, Q 밟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도 의미상 좀 써놓을게요. 자, 의미상 일단 여기서 직진을 2번 해야 된다는 의미라서 곱하기 1 곱하기 1 썼고 1번의 아웃 포인트에서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B까지 가는 게 오직 직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포인트 생각 확인했죠? 그럼 이제 2, 3, 4를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2번 바로 갑니다. 자, 2번 포인트는 일단은 2번에 인 포인트까지 오는 게 직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가시고 가운데 1 곱하기 1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진 2번 더해서 2번에 아웃 포인트 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B까지 가는 거는 4팩 나누기 3팩이므로 의미 살려서 4팩 나누기 3팩을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3번 포인트 세자. 3번 포인트는 일단 여기 3번에 인 포인트까지는 와야 되니까 3팩 나누기 2팩 걸면서 출발을 하시고 직진 2번은 동일하니까 곱하기 1 곱하기 의미 살려서 쓰고 3번의 아웃 포인트로부터 오른쪽 2번 위쪽 2번이니까 마지막에는 4팩 나누기 2팩 2팩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계산 따라오고 있죠? 자, 마지막 갑니다. 4번 케이스는 일단 4번의 인 포인트까지 가셔야 되니까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 3팩 나누기 2팩 걸어주고 거기서 직진 써주고 4번의 아웃 포인트에 왔을 때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1, 2, 3, 4 괜찮나요? 각각 세서 더해봅시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3 곱하기 6이니까 18이고 여기는 3 곱하기 4니까 12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PQ는 다 셌고 바로 R 갑니다. 그림 보고 바로 셀게요. A에서 R까지 가는 거 한 가지 괜찮죠? R에서 B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가지로 셀게요. 더하기 1. 자, 이제 S 갑니다. A에서 S 갑니다. 4팩 나누기 3팩으로 시작을 하시고 다시 4팩 나누기 3팩 확인하시고 S에서 또 갑니다. S에서 B까지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시겠죠. 자, 4 곱하기 10이니까 40까지 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T까지 일단 갑시다. A에서 T까지 가는 건 직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쓰시고 T에서 B까지 올라가는 거는 5팩 나누기 4팩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5가지가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세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네? 자, 최단 경로 찾는 문제에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면 일단 고난도일 텐데 좀 적당한 난이도로 잘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빼는 것보다 세는 게 훨씬 유리하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158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으로 갈 거니까 이따가 좀 풀고. 자, 159번 문제 마찬가지죠? 자, 최단 경로 찾는 문제인데 조금 다르게 나오셨다. 그림 변형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159번 들어가자. 평가원 변형이긴 한데 그 숫자만 바뀌어 있고 그림은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일단 이 그림이 평소에 보던 직사각형 그림이 아니니까 우리가 평소랑 다른 그림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 풀이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죠? 확통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일단 얘를 봤을 때 최단거리라는 조건을 좀 읽어서 가져갈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최단거리 문제임을 인식했을 때 얘네들을 이대로 두는 게 편할까? 아니면 반듯한 선으로 표현하는 게 편할까? 선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수학 문제는 내가 일단 익숙한 꼴로 끌고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곡선 같은 거를 그냥 직선으로 전부 다 대체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점들을 전부 다 이어봐. 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점들을 전부 다 이어서 직사각형 모양들을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흰색 선들을 모두 이어줄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기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원래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내가 시선방에 맞춰서 봐야겠지. 그럼 얘를 그리고 나서 일단 45도 그냥 돌리시면 되겠죠, 책을. 시험지를 45도 돌리면은 우리가 보통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직사각형 모양을 살려서 생각하니까 여기 직사각형 모양을 좀 살려서 생각을 시작을 합시다. 여기 바깥쪽에 초록색 선을 살려서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끄트머리 두 개를 보자. 우리가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로 올라갈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길을 삭제하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A부터 B까지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져오면 괜찮아? 자, 그럼 A부터 한번 출발합니다. 어떻게 셀까? 뺄까, 셀까? 일단 좀 큰 갈래로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세는 게 낫겠지. 자, A부터 B까지 갔을 때 그 허리 부분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텐데 그 허리 부분을 봐주시면은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 포인트 또는 이 포인트를 지날 수밖에 없겠다. 여기에 P 그리고 여기에 Q라는 이름을 붙여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경로를 먼저 작성해주면은 A에서 출발하여 P를 밟고 B까지 가는 경로가 있겠고 혹은 A에서 출발하여 Q를 밟고 B까지 가는 경로가 있을 거야. P 또는 Q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두 가지로 시작. 괜찮겠죠? 자, 그럼 그 사이사이를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A에서 P 가는 거 바로 때립시다. 자, A에서 P 가는 거 때릴 때 끊겨있는 경로가 없으니까 4팩 나누기 3팩 바로 들어갈게요. 4팩 나누기 3팩 네 가지를 세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한번 세봅시다. P에서 B까지 셀 건데 자, 이거는 일단 끊겨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걸어준 다음에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걸어준 다음에 아까와 같이 몇 개만 빼주시면 되겠어? 한 개만 빼주면 되겠죠? 모서리 한 개가 안 되니까. 자, 하나 빼주고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Q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인 구조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식 똑같이 앞뒤로 바꿔서 4팩 나누기 2팩 2팩을 거의 다 안 되는 거 하나만 빼주고 곱하기 4팩 나누기 3팩 똑같이 들어간다. 계산 마무리해주면 앞에 4가 되겠고요. 4 곱하기 5 여기도 마찬가지 5 곱하기 4가 될 테니까 더해서 40까지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좀 쉬운 편이죠? 자, 159번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160번은 이따 H 배우고 나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스텝 3 문제 161번 해석 들어가 보자. 이 입체도형 나왔을 때는 화살표를 몇 종류로 가져간다? 종류가 세 가지다. 세 가지 괜찮겠어? 가로, 세로, 높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에 서로 다른 방향의 화살표를 준비를 좀 해주고 자, 이게 내가 뭔가 공간도형에 약하다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야.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서로 다를 테니까 일단 A부터 출발해서 최단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는 세볼게요. 자, 가로 3번, 세로 4번, 높이 2번. 얘는 세줄 수 있겠지. 그래서 다 더해보면은 최단 경로는 총 9개 화살표가 준비가 돼 있을 거고 9팩, 3팩, 4팩, 2팩 하면은 얼마나 쉬울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거는 이 그림이 아니라 어느 그림에서 적용되는 걸까?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 뒤쪽이 전부 다 살아있는 그림에서 쓸 수 있는 계산법이 되겠죠. 그죠? 직육면체일 때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여기 뒤쪽 영역이 잘려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얘를 해놓고 얘네들을 세서 뺄 건가 아니면 셀 건가 고민을 해야 돼. 잠깐만 고민해보자. 여기 C포인트 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 부분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세서 빼는 것보다 요 세 점을 세주는 게 빠를 것 같아. 요거 이해 괜찮아?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거야. 지금 여기 입체도 영상에서 좀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책 보세요. 자, 책에 있는 그림상에서 위에 있는 거 말고 아래 그림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요건 이제 바로 120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일단은 지날 수밖에 없는 경로를 생각하면 요거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좀 세봅시다. 이거 세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기역 세고, 니은 세고, 디귿 세서 더해 볼 건데, 자, 이때 항상 강조하는 거, 사건을 두 가지 이상 세면은 뭘 항상 고민해야 된다? 중복이 있냐 없냐. 교사건이 있냐 없냐 고민해야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경로를 먼저 작성해 봅니다.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기역을 밟아서 갈 것이냐, 혹은 니은을 밟아서 갈 것이냐, 혹은 디귿을 밟아서 갈 것이냐, 일단 이렇게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세봅시다. 어차피 허리 부분을 지나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기역, 니은, 니은, 디귿 써놨을 때 각각을 세보고 나서 교집합이 있는지 점검할게요. 자, 기역 갑니다. 일단 A에서 기역까지 가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가보자. 오른쪽으로 2번, 세로로 2번, 높이 2번이야. 자, 그럼 화살표가 총 6개가 있고 똑같은 게 2개씩 3번이니까 이 팩을 3번 나눠 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른쪽 가로 2번, 세로 2번, 높이 2번.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계산하셨고, 그럼 기역에서 B 가는 거 계산하는 거면은 층은 유지를 하는 거니까 가로, 세로만 생각을 해서 3팩 나누기 2팩 계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숫자 한번 확인해 보자. 6팩 720을 8로 나눠주는 거니까 90. 그리고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일단 270까지가 확인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 했고 바로 두 번째 케이스 니은 밟는 거 갑니다. A에서 니은까지 간다고 쳐보자. 가로 2번, 세로 2번에 높이 한번 가셔야 되는 거니까 화살표는 총 5개가 있었겠고 2팩으로 2번 나눠주면 됩니다. 앞에 계산 괜찮고. 자, 이어서 니은에서 비읍 갑니다. 이번엔 층을 하나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로 2번에 세로 1번에 높이 1번, 화살표가 총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 같은 거는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2팩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120을 4로 나누면 30이 되겠고 거기에 12를 곱합시다. 그럼 얘는 360까지가 먼저 세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까지 한번 가봅시다. A에서 디귿까지 가는 거는 가로 2번에 세로 2번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디귿에서 비읍 마무리합시다. 디귿에서 비읍 가실 거면은 가로 2번에 세로 1번에 높이 2번이니까 화살표는 총 5개고 똑같은 거는 2개, 2개 있으니까 2팩, 2팩 나눠서 곱해주면 계산이 되겠죠. 자, 해주면 이제 24 나누기 4니까 앞에 6이 되겠고 여기는 마찬가지 30이 나올 테니까 180까지 해서 일단은 얘네들을 다 더해놓고 잠깐만 생각할게요. 자, 일단 다 더했습니다. 무려 3가지 집합 사건을 세서 더했는데 이때 우리가 잠깐만 그림을 보면은 겹치는 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자, 일단은 기역과 니은을 같이 생각합시다. 얘네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기역 가는 거 셀 때 있잖아. A에서 기역 갈 때 생각해봐. A에서 기역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생각했는데 이 순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봐. 가로로 2번 갔죠? 세로로 2번 갔죠? 위로 2번 가면서 니은 밟고 그 다음에 기역에 도착하신 거지. 그죠? 니은 밟고 기역에 도착하신 거니까 이거 셀 때 이미 여기랑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자, 그거를 경로로 표시합니다. 자, 이제 교사건 갑니다. 교사건 경로 표기해주면은 A부터 니은, 기역, 그 다음에 B라고 셀 수 있겠죠. 이거를 지금 몇 번 센 거야? 2번 센 거야. 자, A, 니은, 기역, B 경로를 여기서도 한번 셌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도 셌습니다. 니은 다음에 기역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역 전에 니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번 셌다라고 이해하면 되니까 얘를 몇 번 빼주시면 되는 거야? 한 번 빼주면 되겠죠. 교사건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세서 들어가시면은 A에서 니은 다시 가볼게요. 자, 니은까지 갑니다. 5팩, 2팩, 2팩 계산 들어가지고. 자, 니은에서 기역 가는 거는 한 가지 직진이니까 의미 살려서 곱하기 1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역에서 비읍까지 가볼게요. B까지 가면은 3 되겠죠. 3팩 나누기 2팩. 자, 이 교사건 계산해주면은 앞에는 30이고 뒤에는 3이니까 90까지가 됩니다. 얘는 뒤에다 뺄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교사건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니은 세고 디귿 셌는데 여기에도 아마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교집합은 뭐가 될 것이냐? A에서 디귿을 밟았다가 니은을 밟고 이어서 B까지 가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만 또 그림을 봅시다.
내가 얘 셀 때 니은 전에 디귿 밟고 오는 거 포함돼서 셌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얘 셀 때도 디귿 밟고 그 다음에 니은 밟아서 가는 것도 셌죠. 이번에도 얘를 몇 번 셌어? 2번 셌어. 그래서 한 번은 빼줘야지. 얘도 계산해서 빼야 됩니다. 자, A에서 디귿 가봅니다. 요거는 4팩, 2팩, 2팩이 될 테니까 바로 써주고. 자, 여기는 직진밖에 없어요. 곱하기 1 의미 살려서 쓰고 니은에서 비읍 갑니다. 니은에서 비읍 갈 때 가로 2번에 세로 1번, 높이 1번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교사권의 케이스는 6 곱하기 12가 될 테니까 72가 또 나왔네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하고 뒤를 빼주면 되니까 계산 마무리 해주면은 270에다가 360에 90 뺍니다. 270. 마지막에 180에 72 뺍니다. 108. 모두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540 더하기 108이니까 자, 정답은 648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2번만 풀어봤는데 일단은 풀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교집합 셀 때 질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확인하세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푸는 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잠깐만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 요거 한번 잘 생각해봐. A 니은 기억 셌죠? A 디귿 니은 비읍 세서 또 한번 뺐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A 디귿 니은 기억 비읍은 왜 안 세나요? 이거 교집합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 수 있거든? 자, 여기 마지막 질문이 될 거야, 그러면은. 아, 시험사에서 이게 주관식이라고 생각해봐. 시험사에서 이게 주관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내가 2번 이상 셌을까? 아니면 딱 한 번 셌을까? 지금 빠진 걸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요거는 몇 번 세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요거는 여기서 셌겠죠. 어떻게 세진 거냐면은 기억 전에 디귿 니은 밟고 오는 걸 한 번 셌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셌겠죠. 니은의 앞뒤로 디귿 기억 들어간 것도 2번 셌죠. 2번 센 것까지 괜찮고 당연히 여기서도 셈을 당했겠죠. 그래서 디귿 뒤로 오는 것까지 해서 총 몇 번 센 거야 일단? 3번 센 건 괜찮아? 근데 얘를 몇 번 뺐죠? 뒤에서? 방금 몇 번 뺐지? 2번 뺐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3번을 셌고 뒤에서 얘랑 얘 2번을 뺐으니까 얘는 올바르게 1번을 세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경로로 이해하시고 이것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맞추신 분들도 이 경로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 놓을게요. 얘는 더 뺄 필요가 없다. 자, 올바르게 한번 셌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단 경로 문제 161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텝 3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20분인데 30분까지 쉬다 갈게요. 12분간 쉬다 가자. 계산 못 따라온 부분 있어? 1번도 풀어줄까? 얘랑 얘가 뭐가 겹치는지 모르겠어? 자, 오케이.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 내가 첫 번째로 뺀 게 A에서 니은 밟고 기억 밟고 B 가는 경로잖아. 얘는 이거 셀 때 이미 셌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에서 기억 가는 그 가운데 과정에 니은 밟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저 1번 케이스 할 때 얘를 한번 셌지. 그리고 얘도 한번 봐봐. 얘도 A에서 니은 밟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B가 할 때 그 사이에 기억 밟는 게 포함돼서 세졌겠지. 그냥 여기 사이를 생각하면 돼. 니은에서 B 가는 경우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A 니은 B 계산할 때도 A 니은 기억 B를 2번 세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총 몇 번 셌어? 2번 셌으니까 몇 번 뺀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